군에도 이제 작년에 이제 제대를 했고 제대하고 나서 이제 청년 정토에도 다니고 이제 하면서 절도 하고 이제 기도도 하는데 중요한 질문은 이제 제가 아직 연애를 전혀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 살이에요? 올해 27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동네 헌팅을 하고 싶은데 입이 안 벌어졌고 용기를 내서 하고 싶은데 진짜 입이 안 벌어져서 이제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기는 우선 여성에 대한 관심은 있어요. 예, 관심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또 여자는 관심 없고 남자에 관심 있는 건 아니고? 아니, 그건 아니고? 예. 정상적이구나 그러면. 자, 정상적이라는 거는 다수에 속한다 이 얘기예요. 예. 그다음에 그러면 여성 중에 자기가 이렇게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건 나이가 조금 많은 분이에요? 비슷한 사람이에요? 어린 분이에요? 아주 어린 분이에요? 자기 그냥 심리를 얘기해 봐요. 그냥 아래위로 다 그냥 20대라면 이제 아래위로 다 좋습니다. 아니, 연애를 하라는 뜻이 아니고 예. 여자를 만나서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 게 자기가 이렇게 입이 잘 떨어지는 사람이 나이가 많은 여자분하고 만나면 입이 잘 떨어지냐, 같은 또래가 입이 잘 떨어지느냐, 아래쪽이 입이 잘 떨어지냐 이 말이에요. 어린애하고 놓으면 입이 잘 떨어지느냐, 어쨌든 여자 중에 할머니하고 얘기하면 입이 잘 떨어지느냐, 어느 쪽이냐 이걸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전 상관이 없습니다. 입이 안 떨어진다 뭐. 자기 관찰을 전혀 못하네. 여자분하고 만나면 입이 잘 안 떨어진다 뭐. 그러니까 동네에서 이제 맞은편에 마음에 드는 여자 있으면 이제 말하고 싶은데 말이 안 떨어져갖고. 아니 글쎄. 그런데 말이 떨어지는 게 어느 쪽이 더 편안하게 쉽느냐 이 말이 안 떨어지는데 자기가 지금 안 떨어지는 이유는 자기가 지금 흑심을 품고 있기 때문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속 보일까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여자를 만날 때 그냥 사람으로 만나야 되는데 연애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상대는 자기하고 연애하고 싶지도 않는데 자기가 연애하겠다고 지 여자친구 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자기 생각해도 자기가 좀 문제 있는 것 같으니까 자기 입이 잘 안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연애라는 거는 내가 정해놓고 여자하고 연애하고 싶다고 접근하면 그럼 상대는 뭐가 되노? 그러니까 그냥 사람으로 대화하고 볼일 보고 하다가 교감이 되면 연애를 하는 거지 연애를 할 목적으로 만나면 안 돼.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할 때 나보다 나이가 한 두세 살 많은 누나들은 자기가 대화 같은 거, 말 같은 거 잘 때나 그것도 약간 부담스럽나? 2살 정도 괜찮습니다. 1살도 괜찮고 연상도. 내 말한 뜻을 잘 알아들어. 1살, 2살 많은 여자하고 내가 연애해도 괜찮다 이걸 묻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사람을 만났을 때 말이 편하게 나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묻는다니까. 말이. 엄마하고는 말 잘해? 말 못해? 엄마하고 말 못해? 잘 합니다. 그봐, 엄마한테는 이성적으로 자기가 생각을 안 하니까 말이 편하게 나오잖아. 남자들하고 말 잘하지? 남자들하고 말이 안 돼? 예, 잘 합니다. 잘하지? 여자 하니까 말이 안 되지. 그 왜? 잘 보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자분 중에 한 5살 넘으면 자기가 대화하는데 장애가 없느냐 이 말이에요. 여자친구 하라는 게 아니고. 괜찮습니다. 말이 입이 잘 나오는 편이 자기 입에서 말이 잘 안 나와? 잘 안 나온 편인. 아니 5살 넘어도 잘 안 나와? 정토에서 만났을 때 이 여자분이 5살 더 많은 분이다, 절에 있는 보살님이다 이럴 때는 말이 잘 나오나? 그래도 여자라면 무조건 말이 안 나오나? 조금 이제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같은 또래는 말이 잘 안 나오나? 예. 아래는? 약간 아래도 말이 잘 안 나오고?
제가 왜 이런지 이제 정말 고민입니다. 묻는 말이 대답을 해. 아래는 말이 나오느냐? 한 두세 살 아래 후배들하고는 말을 잘하나 제잘제잘하면서 안 되나 여자는? 예, 그럼 동료도 안 되고 그럼 나이가 한 5살 정도 많으면 대화하기 쉽나? 예, 그럼 우선 여자하고 대화하는 연습을 해야 돼. 우선 엄마하고는 된다며? 예, 그지? 그럼 엄마는 되니까 엄마는 연습 상대가 아니고 한 5살 절에 오면 그 정도 청년에 오면 한 5살 많은 누나들이 있나 없나?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하고 먼저 대화를 해봐. 그러니까 자기는 연애하려고 하지 말고 여성하고 대화하는 연습부터 먼저 해야 된다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갖고 사람을 접근하면 안 돼. 그냥 편하게 지내다가 그 중에 뜻이 맞는 사람이 있으면 만나서 친구가 되면 친구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지금 이렇게 꼭 다물고 점잖은 게 있는데 속으로는 어느 여자를 잡을까, 어느 여자하고 연애할까 이런 생각하면 그 상대편도 자기를 경계하고 나도 자꾸 말이 안 나와. 그러니까 자기가 오픈해서 그냥 정도 회원으로 수행자로 이렇게 그냥 먼저 만나. 편안하게. 자꾸 27대째 연애 한번 못 해봤다 이러지 말고, 여기 저기는 계시는 분들은 50이 돼도 연애 한번 못 해보고 사는데 그런 생각 하지 말고 연애하겠다 이런 생각 버려야 연애가 돼. 예, 알았지? 예, 그러니까 우선 거기 편안하게 그런 부담 없이 만나는 데가 수행 집단이니까 거기서 우선 얘기하기 편한 나이 한 몇 세 많은 누나들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로 이런저런 일로 대화를 많이 해보란 말이야. 그냥 입이 열리는 연습을 먼저 해야 돼.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면 조금 나이가 밑으로 내려오는 사람하고도 대화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활동 얘기에서 약간의 이성적인 얘기도 해도 되고. 그게 너무 불쑥하면 사람들이 겁을내가 다 도망가 버려. 연습이 좀 필요한데. 말하는 연습, 여자하고 말하는 연습. 그래서 제가 집에서도 이제 거의 대화를 이제 아버지도 그렇고 이제 대화를 거의 잘 안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저기 여자하고 안 되면 남자하고라도 말하는 연습을 해. 말하는 연습, 자꾸 사람하고 대화하는 연습을 해야 돼. 보통 말이 많으니까 입 다물어라 하는데 자기는 뭘 해야 된다? 자꾸 말을 해야 돼. 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꾸 말을 하는 연습이야. 이건 과제, 수행 과제가 뭐다? 말을 많이 하는 거. 오늘도 이렇게 떠듬떠듬하면서 말을 했잖아, 그지? 자꾸 이렇게 안 되면 저기 이 증문즉설 있을 때마다 찾아와서 계속 말을 해. 이 대중 앞에서 말하는 거 또 굉장한 연습이 되거든. 처음엔 좀 떨리더니 하다 보니 괜찮지. 조금 편안했었습니다. 예, 그래.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해야 돼. 자꾸 말하는 연습을 해야 대화가 돼. 요즘은 옛날에는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 이런 얘기 했는데 요즘은 안 그래. 요즘은 말로 해야 알아들어. 말도 못 알아들어 해도. 그러니까 이심전심으로 통하려고 하면 머리 깎고 스님이 되면 돼. 이심전심 들어봤지? 예, 스님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이심전심은 안 돼. 말을 해야 통해. 말을 해도 다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대화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애는 우선 뒤로 놔놓고. 알았지?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산에서 온 23살 열렬 청년입니다. 네. 스님, 제가 고민이 이성에게 너무 쉽게 마음이 갑니다. 제가 해프구나. 이게 무의식 중에 그런 것 같아서 통제하기도 어렵고 왜 그런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간다는 거 어떻게, 마음을 간다는 뜻이 뭐야? 아무나 가서 껴안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딱 그 길을 가다가 뭐 어떤 모임을 간다던가 뭐 근처에 있는 이성을 보면은 뭐 이뻐 보인다던가 뭔가 어떻게 좀 같이 뭐 친하게 지내고 싶다던가 뭔가 마음에 든다던가 그런 게 너무 쉽게 이성에게 반한다고 해야 되나요? 이 여자 저 여자 다 반하구나. 치마만 들어오면 그냥 마음에 가는 거야?
근데 이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이게 너무 무의식 중에 그런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근데 마음이 간다는 게 그냥 여자하고 대화해보고 싶다 이런 거예요? 약간의 성적인 욕망이 여자만 보면 일어나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솔직히 말하면 성적인 걸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이 그 나이에 성적인 욕구가 일어나는 건 지극히 건강하다는 증거지 나쁜 건 아니에요. 심리적인 위축을 느끼지 많은데 그게 아무한테나 그렇다 그러면 어떤 성적인 호르몬 분비나 이런 게 이상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난 이제 어느 정도인지를 몰라서 그런데 지금 그게 그러면 한번 병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한번 상담을 해보면 좋아요. 그 이유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거. 그게 무조건 억제하고 통제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욕구가 없어도 병원에 가봐야 되고, 아시겠어요? 그런 욕구가 너무 강해도 병원에 가서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러면 잠깐 요거 놔놓고 설명하면요. 여러분들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통상적인 주류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두 종류가 있다. 남자는 여자에게 성적인 호기심이 있어야 되고 여자는 남자에게 성적인 호기심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를 주류라 그래요. 다수가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소수자에 대해서는 어떠냐? 저건 병신이라든지 저거는 이상한 놈이라든지 이런 생각을 갖는데 실제 현실 속에서는 어떠냐? 성별로 따지면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아주 소수지만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성적으로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성적으로 남성이기도 하고 여성이기도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주 소수니까 무시하고 살아서 그러지.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도 하나의 사람으로 한 생명으로 존중받고 살아야 한다.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또 육체와 정신적인 이 결합이 남성의 몸을 갖고 있으면 주로 여성에게 관심이 있어야 되고 여성이면 남성에게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육체적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율, 적어도 100에 한두 명은 남성인데 남성에게 성적 호기심이 가는 사람이 있고 여자인데 여성에게 성적 호기심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성적 호기심은 없어요. 여자가 남자에 대해서 성적 호기심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남자끼리 대하듯이 우리가 보통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와 똑같은 그런 상태예요. 이게 이제 요즘 말하면 성소수자 이렇게 말하죠. 동성애자 이런 말로 표현하는데 이런 사람은 태어남에 있어 그런 사람은 그건 어떻게 나무랄 수가 없어요. 군대라든지 남자만 산다든지 여자만 산다든지 하는 특수한 계층에서 성적 욕망을 좀 뭐랄까 비윤리적 비상식적으로 표현해서 문제가 되는 그런 거 말고 이건 태생이 그런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만약에 100명에 1명이라 그래도 굳이 말한다면 대한민국이 5천만 명이니까 몇 명이 될 수 있어요? 50만 명이 될 수 있겠죠. 그죠? 1000명에 1명이라도 몇 명이 될 수 있다. 5만 명이나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을 우리가 다 손가락질 해버리면 이 사람들은 숨어서 살아야 돼. 어떤 종교는 이런 것을 사탄의 어떤 유혹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벌이라고 그러고 이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숨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나보니 그런 걸 어떻게 해요? 태어나보니 피부가 검다고 노예로 부리고 태어나보니 여자라고 차별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태어난 것에 의해서는 어떤 차별을 가해도 안 된다. 그런데 보통 이런 동성애자만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천년 성적인 호기심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인데 성적 호기심이 전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이건 사회적으로 무리는 안 되잖아요. 성적 호기심이 없으니까 그죠? 이건 무리는 안 되잖아요. 이런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성적 호기심이 거의 충동적으로 너무 심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이제 가끔은 이제 뭐요? 성추행범으로 이제 이게 나타나죠. 그래서 그것도 다 조사를 해보면 그냥 우발적으로 익힌 사람도 있지만은 이런 것도 성적 충동이 자기가 스스로 통제가 안 돼서 일어날 때는 이건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느 정도인지를 봐서 누구나 다 성적인 문제가 있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요 선에서 요 선 안에 들어오는 건 뭐고, 조금 강하고 조금 약하지만 이건 어디에 속하고? 정상에 속하고, 여기서 조금 떨어져서 성적 호기심이 전혀 없는다 하도 이게 치료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성적 호기심이 너무 충동적으로 심하다 해도 뭐 해야 된다? 치료를 받으면 그게 자기 통제 하에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근데 지금 질문 청년은 성적 호기심이 지나쳐서 자기 통제가 좀 하긴 해도 이게 너무 어렵다, 지금 이런 거예요. 호기심이 많다가 문제예요. 성적 호기심이 어려울 만큼 충동이 많다는 뜻이에요. 성적 호기심이라기보다는 제가 좀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스님의 쓰신 스님의 주례사라는 책에서 남편이 바람기가 있는 것은 어릴 적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런 가능성이 많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걸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어릴 적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을 하시고 아버지, 형, 저와 셋이서 살면서 고모 집에서 거의 그 밥을 먹고 자고 이랬는데, 고모는 고모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맨날 비교를 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고모 딸이나 뭐 아들한테는 고기 한 점, 두 점을 주면은 저는 못 먹거나 한 점 먹고, 라면을 먹더라도 눈치를 보면서 맨날 라면을 먹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스님의 쓴 책을 보면서 제가 사랑을 받지 못해서 여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가, 이게 제가 궁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요소는 정신적인 요소고, 자기 육체에 대해서는 어떠해요? 육체의 성적 호기심은 자기가 통제가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상태예요. 그것도 조금 힘들어요. 뭐 성적인 거는 그냥 뭐 서로 사랑하면은 하는 거고, 그냥 처음 봤을 때 이 여자가 뭐 정말 성적으로 뭔가 다가가고 싶다 이런 건 없고요. 그냥 이 한 여성을 보면은 이 여성은 나에게 사랑을 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거나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내가 만약에 사랑을 못 받아서 사랑을 받고 싶다 하는데, 이 세상에 대부분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싶을까, 주고 싶을까? 주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 연애를 했을 때 사랑을 너무 과하게 주는 것 같아서 상대방이 좀 꺼려하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근데 자기가 사랑을 과하게 주는 것도 사랑받고 싶은 것이 더 밑바닥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주고 싶은 게 그게 원래 목적이 아니고 받고 싶은 목표를 향해서 지금 과하게 주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받고 싶어서 줬기 때문에 그게 상대로부터 안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어? 상처가 되겠지. 그것도 그럴까 싶어서 또 겁이 나가지고 어때요? 관심은 가는데 또 접근하기는 어렵고, 또 접근을 하면 너무 과하게 접근하니까 상대로서는 부담스럽잖아. 그러니까 또 상대가 피하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가 그 여자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소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만약에 생각한다면 자기는 상처를 더 입게 된다. 엄마한테만 상처를 입는 게 아니라 뭐다? 부모로부터만 상처를 입는 게 아니라 새로운 젊은 여성으로부터 또 상처를 입게 되면 여자에 대한 나중에 한쪽은 호기심, 한쪽은 이제 여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 이런 것들이 개묘할 수 있으니까 자기는 우선 그 부모에 대해서 자기가 먼저 좀 감사 기도를 먼저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치유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볼 때는, 자기가 볼 때는 엄마 아빠가 이혼하고 이렇게 자기가 남 집에 다니고 이래서 고생 많이 했다 하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지금 살아있는 게 나아, 없는 게 나아? 살아있는 게 낫습니다. 그럼 태어나긴 누 때문에 태어났어?
부모님 때문에 태어났지. 네. 그리고 부모님은 자기가 볼 때는 어린 나를 두고 헤어진 건 어린 나의 입장에서는 원망스럽지만은 자기가 이제 커서 한번 살아보면, 결혼해가 살아보면 이렇게 성인의 남녀가 같이 살면서 싸우고 못 살 그런 경우가 처하는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그냥 쉽게 버리고 간 게 아니라 싸우고 못 살겠다 해도 자기 때문에, 아이 때문에 그래도 몇 년 더 버티고 살다가 어때요? 도저히 안 돼가 헤어진 케이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식을 두고 헤어지는 가는 엄마가 나중에 자기도 한번 경험해보면 그게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그 엄마의 심정은 어떻겠냐? 홀로 남아있는 나도 힘들었지만 그 엄마의 심정이 어떻겠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엄마 아빠 그래 낳아주셔서 고맙고 그 힘든 과정에서도 저를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모네집 고모네집 있으면서 뭐 저가에는 고기 2점 주고 나는 안 주고는 1점 줬다 해도 그래, 그 집이니까 1점이라도 줬지. 그 집이니까 눈치 보고라도 라면 얻어먹었지. 남의 집에는 그렇게도 얻어먹을 수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미워하게 되면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게 돼. 그래서 아까 고모라 그랬어요? 예. 예. 그러니까 아마 아빠 형제구나. 그러니까 그것도 키워준 분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어릴 때는 그게 먹고 싶어서 원망을 했는데 커서 보니까 그래도 고모네 집에서 나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어. 고학원에 안 보내고 거기서 보낼 수 있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낳아준 생모 생부에 대해서 또 키워진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자기가 성인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마움에 대한 이런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첫째는 감사기도고 그동안에 감사하는 마음 못 내고 미워한 마음에 대한 참회기도. 이 참회기도하고 감사기도 두 개를 깊이 하면 자기 내부의 그런 열등감이랄까 상처, 부모로부터 따뜻하게 못 받은 그 상처들이 좀 치유가 되면 자기가 여성에 대한 접근이 비교적 좀 건강하게 접근이 된다. 이렇게 막 아무나 이렇게 마음이 가는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접근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다행인 거는 이제 성적인 이런 과다한 호기심이 생길 때는 지금 아니라니까 다행인데 그럴 때는 간단하게 병원에 가서 한번 체크해보고 정상인지 아닌지 대부분 이게 호르몬의 약간 과다분비 증상이거든요. 성적 호르몬이 자극을 하는 호르몬이 과다 증상이 되면 충동이 억제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지나치게 과소하면 성적 호기심이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요즘은 의사하고 상담하면 금방 이렇게 조절이 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자기는 주로 그 여성으로부터 따뜻한 보호를 받고 싶은 그리고 함께 따뜻하게 나누고 싶은 그런 어릿속에 그 그리움이 어때요? 늘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그것도 일종의 사랑받고 싶은 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 하면 뭐 껄떡거림이거든요. 껄떡거림. 아까 우리 오다가 어릴 때 못 먹은 껄떡거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왔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 껄떡거림의 얘기 들어봤는데 경주에 제가 살면서 부산 캐끼라고 아이스 캐끼가 있었는데 그거 못 먹어가 껄떡거리면서 항상 친구들하고 내기해요. 너 몇 개 먹을 수 있니? 나 20개. 인마 20개 못 먹는다. 헤이 먹을 수 있어. 먹으면 네 돈 낼 거야. 이래가지고 내기하러 가거든. 또 황남빵 갖고 내기하고 짜장면집에 가서 몇 그릇 먹느냐고 내기하고 이런 건 뭐예요? 다 배고플 때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 생각해 보면 그 사실 2개, 3개도 먹기 어려운데 그때는 왜 애들이 그걸 20개 먹는다고 장담을 하고 이렇게 했는지. 그럼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어릴 때 못 먹어본 껄떡거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다 어른이 다 돼가 살만한데도 옛날에 그 못 먹을 때 먹었던 음식 그런 구황 음식을 기호로 또 찾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다 껄떡거림이거든요. 욕구불만이라고 할 수 있겠지. 자기는 자라나는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여성에 대해서 막 꼭 성적인보다는 어떤 그런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 싶은, 얘기를 나누고 싶은 그런 끌떡거림이 있는데, 이 끌떡거림은 남을 만나서 해소는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자기 상처를 치유해서 건강하게 접근해야지, 안 그러면 상처가 더 날 수가 있다. 그래서 첫째, 그렇게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도움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자, 저 청년의 얘기를 들으면서 여기 엄마 되는 분들 애 키울 때 좀 조심해야 돼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애기 말한다고 결혼해서 부부간에 맨날 싸우고 애 두들겨 패고 애하고 싸우고 이랬을 때 아이들이 커서 어떤 마음의 상처를 입는지, 또 지금 도저히 우리 둘이 못 살겠다, 어른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그 사이에 있는 아이들은 그것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이렇게 커서도 다 성인이 돼도 이게 뭐 다시 결혼을 해도, 저런 경우는 결혼을 하면 아내인 동시에 여자를 누구로 생각한다? 엄마로 생각을 하는데, 그 여자 역할을 해주는데 엄마 역할을 안 해주면 어때요? 그게 또 욕구 불만이 돼가 또 싸우게 되고, 그럼 또 엄마를 찾아서 또 딴 여자에게 가는 경우도 생기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사실 인간이란 건 한 사람 한 사람 다 살펴보면 도덕적으로 나쁘다 하지만은 그 사람의 까르마,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에서 들어가 보면 인간은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습니다. 아까처럼 성추행했다 어땠다 해가 세상에서 막 엄청나게 말썽이 되는데, 그것도 다 보면 정신적인 그 문제가 있거나 육체적인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피해 입은 사람에게는 엄청난 상처지만은 그 가해자라는 사람도 사실은 들여다보면 굉장히 불쌍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특히 그런 것이 억압이 돼 있다, 술 한 잔 먹으면 이제 완전히 폭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처들이 좀 없을 수는 없겠죠. 상처들이 적도록 해주는 데는 누구가 제일 중요하다? 어릴 때 엄마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조금 아기를 낳았으면 아기 어릴 때는 자기를 좀 희생해서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기의 심리가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키우는 게 미래의 화를, 미래의 고통을 미리 막는 역할을 한다.